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차입니다. 큰맘 먹고 좋은 찻잎을 구해 집에서 우렸는데 이상하게도 찻집에서 마시던 그 깊고 영롱한 맛이 나지 않아 속상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차의 맛을 결정하는 유일한 열쇠가 찻잎의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훌륭한 원료는 차의 뼈대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찻잎이 품고 있는 수백 가지의 향기와 맛의 잠재력을 한계치까지 끌어내는 것은 결국 찻자리 앞에 앉은 우리가 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 물을 끓이고 찻잎을 어루만지면서 깨달은 차 맛의 마지막 퍼즐, 바로 온도와 물줄기의 낙차가 만들어내는 섬세한 생화학적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차도구에 물을 붓기 전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물의 온도입니다. 단순히 물을 팔팔 끓여서 냅다 붓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차를 우린다는 건 내가 오늘 이 차에서 다정한 위로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강렬한 에너지를 얻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75도에서 85도 사이에 한김시킨 저온의 물은 찻잎 속에서 떫고 쓴맛을 내는 카테킨 성분과 카페인의 용출을 부드럽게 억제합니다. 대신 찬물의 감칠맛과 단맛을 부여하는 테아닌 같은 아미노산 성분들을 가장 먼저 깨워내죠. 그래서 저온으로 우린 차는 맛이 실크처럼 달고 섬세하며 투명합니다. 반면 95도에서 100도에 이르는 팔팔 끓는 고온의 물은 전혀 다른 작용을 해요. 이 뜨거운 열기는 찻잎 시면에 잠들어 있는 묵직한 바디감의 원천인 폴리페놀 성분과 리날롤 같은 휘발성 화합물을 남김없이 끌어냅니다. 화려한 향기와 묵직한 에너지를 찻잔 위로 폭발시키고 싶다면 반드시 고온을 써야겠죠. 온도는 이렇게 찻잎이 가진 수많은 표정 중에서 어떤 얼굴을 세상에 꺼낼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버튼입니다. 온도를 정했다면 그 다음은 물이 허공을 가르는 궤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차의 대가들은 이를 일컬어 고충저짐의 미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높은 곳에서 과감하게 물을 붓는 것을 고충 이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한 퍼포먼스는 아닙니다. 높은 낙차를 통해서 떨어지는 물줄기는 강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기와 격렬하게 마찰을 하면서 풍부하게 산소를 머금은 물이 찻잎을 위아래로 강하게 회전시키며 단단하게 뭉쳐있던 찻잎의 세포벽을 자극해 잠들어 있던 향기를 세상 밖으로 강렬하게 깨워냅니다. 반대로 차가 다 우러난 뒤 공도배에서 작은 찻잔으로 물을 옮겨 따를 때는 저짐을 해야 합니다. 공도배의 부리를 찻잔에 최대한 낮게 밀착시켜 조심스럽게 따르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고온에서 애써 추출해낸 섬세한 향기 성분들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고 차의 온도를 턱 밑까지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찬물 표면에 불필요한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여 시각적으로도 가장 정갈하고 기품 있는 찻자리를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죠. 자, 이제 차의 종류에 완벽한 추출 공식을 대입해 볼까요? 먼저 오랜 세월을 견뎌낸 후발효차 보이차입니다. 보이차 특유의 진한 맛과 깊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100도에 팔팔 끓는 물을 사용하여 추출 내내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물을 붓는 기법은 물줄기를 낮고 굵게 붓는 저충을 택해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물을 부으면 허공에서 온도가 식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전자의 부리를 자사호 수면 가까이 대고 굵고 부드럽게 부어주어 물줄기가 공기와 닿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호 안에 묵직하게 가두어 우려내야만 두꺼운 찻잎 시면에 있는 펙틴과 수용성 다당류가 남김없이 녹아내려 보이차 특유의 진액과 같은 끈끈한 물질감과 압도적인 바디감을 온전히 탕 속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향기가 생명인 우롱차나 무이암차를 우릴 때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겠죠. 온도는 보이차와 마찬가지로 100도의 뜨거운 물을 쓰지만 물을 붓는 방식은 반드시 물줄기를 높게 들어올리는 고충의 정석을 따라야 합니다. 이 높은 낙차를 이용해 떨어지는 물줄기는 반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단단하게 말려있던 우롱차의 잎을 물리적으로 타격하며 강하게 회전시킵니다. 유체역학적인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 물줄기와 함께 호 내부로 밀려 들어간 풍부한 산소가
찻잎 속에 갇혀있던 모노테르펜 같은 휘발성 향기 성분들을 맹렬하게 자극합니다. 찻잎이 물속에서 춤을 추듯 뒤섞이며 폭발적인 꽃향기와 과일향을 허공으로 비상하게 만드는 그 경이로운 찰나. 우롱차의 화려한 아로마를 100% 즐기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물줄기를 높여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른 봄에 딴 여린잎을 사용하는 녹차와 백차입니다. 이 예민한 차들은 앞선 차들과 달리 75도에서 85도 정도로 한 김 식힌 물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100도에 끓는 물이 여린잎에 직접 닿으면 찻잎이 화상을 입듯 푹 익어버리는 무명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과 아미노산이 파괴되고 기분 나쁜 떫은 맛만 우러나는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차도구의 벽면을 타고 물을 살며시 흘려보내는 병류의 기법입니다. 녹차나 백호온침 같은 백차의 표면에는 맛과 영양을 듬뿍 담고 있는 미세한 은빛 솜털, 즉 백호가 무수히 덮여 있습니다. 만약 물줄기가 찻잎이로 무자비하게 직접 내리꽂히면 이 연약한 솜털들이 거칠게 떨어져 나가서 찻물이 탁하게 오염되고 말죠. 벽을 타고 조심스럽게 물을 흘려보내 수위를 천천히 끌어올려야만 찻잎이 상처를 입지 않고 고요하게 피어납니다. 이래야 맑고 투명한 탕색과 찻잎 본연의 순수한 단맛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어요. 결국 차를 우린다는 건 물을 끓여서 붓는 단순한 노동은 아닙니다. 내가 곁에 두고 있는 차의 성격을 깊이 이해하고 그 잎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온도를 맞추고 낙차를 조절하며 배려하는 경건한 소통의 과정이죠. 묵직한 깊이를 원한다면 보이차와 낮고 굵은 물줄기를, 화려한 향기의 폭발을 원한다면 우롱차와 높은 낙차를, 그리고 맑고 순수한 위로를 원한다면 녹차와 벽면을 타고 흐르는 조심스러운 물줄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찻자리는 몇 도의 온도로 어떤 궤적을 그리는 물줄기로 채워지고 있나요? 차를 우리면서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나 차와 차도구에 관해서 궁금했던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찻집 사장이 여러분의 고민을 맑게 씻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차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찻자리에 완벽한 온도와 향기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